대한민국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괴물 같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실린 채 묵직한 위용을 뽐내던 그 무기는 바로 현무5라 불리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에 달하는 이 괴물은 단순히 땅 위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초토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주변국들이 현무5의 실전 배치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그 압도적인 파괴력을 분석합니다. 현무5 개발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날로 고도화되는 지하 벙커 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 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하며 주요 지휘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로는 아무리 퍼부어도 흠집조차 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그들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만지작거립니다. 이러한 비대칭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핵무기가 아니면서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충격량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미사일 현무5이며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현무5의 가장 큰 특징은 마하 10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내리꽂힌다는 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소형 전술 핵무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인공지진을 일으킵니다. 지하 100m 아래 숨어있는 적의 지휘 벙커나 미사일 저장고는 이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붕괴하여 생매장됩니다. 지상의 건물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아래 숨겨진 지하 도시는 잿더미가 되는 영화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17보다도 훨씬 강력한 관통력을 지닌 현무5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무기입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현무5를 경계하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사거리를 조절하기에 따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늘어나 베이징이나 도쿄는 물론 주변국 주요 도시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변 강대국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사일로가 현무5의 정밀 타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현무5에 적용된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은 바로 콜드런칭이라 불리는 발사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발사대에서 직접 엔진을 점화하면 발사 차량이 그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압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튕겨 올린 뒤 일정 높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고난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마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은 이 방식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에서는 매우 드물고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국산화하여 현무5의 안정적인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현무5는 단독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타격수단으로 K배터리와 연동됩니다.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기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현무5 부대에 전송됩니다. 적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현무5가 먼저 날아가 적의 발사 원점을 제거해버리는 킬체인의 완성입니다. 또한 현무5는 10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의 요격 시스템으로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드나 패트리어트 같은 요격 미사일도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8톤짜리 쇳덩어리를 요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요격에 성공한다 해도 파편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며 2차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그 존재 자체가 공포입니다. 우리 군은 현무5를 수십 발에서 수백 발까지 양산하여 전방과 후방 기지에 분산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적이 선제 타격으로 우리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키려 해도 살아남은 현무5가 반드시 보복한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러한 대량 응징보복 KMPR 전략은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평화 유지 수단입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비핵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한을 받았던 서름을 딛고 일어선 쾌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화력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투사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힘을 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무5가 너무 공격적인 무기라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는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현무5는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그들에게 현무5 같은 강력한 억제 수단은 그 어떤 무기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무5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국제조약상 어렵겠지만 관련 기술 협력이나 파생형 모델 개발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K방산이 단순히 재래식 무기를 파는 단계를 넘어 전략무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무5의 성공적인 개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조국의 안위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무5는 더욱 진화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나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등 첨단 기술과 결합될 것입니다. 이는 적의 방어망을 더욱 무력화시키고 타격의 정밀도를 높여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현무5가 쏘아올린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이자 자주국방의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고지에서 그리고 깊은 벙커 속에서 현무5를 운영하며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현무5와 국군 장병들의 활약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N 함재기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